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책은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제일 볼만한 구절은 뭐냐면요. 그거 어떤 놈이 번역한 거야? 1페이지부터 쭉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저는 이제 외부 출장이 있어서 밖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북보기기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창으로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을입니다. 가을에 이제 제일 좋은 시절인 것 같아요. 1년 중에.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여행을 다니실 때 책을 한 권 같이 책이 옆에 있으면 좋겠죠.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월든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되게 오래된 거고 지금은 아마 이 출판사에서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언제 처음 봤냐면, 제가 이제 고대 법대로 편입을 하고 김선태 교수님이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이제 이 책을 많이 읽어주셨어요. 헌법 시간이었는데 되게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을 굳이 시간을 내서 몇 개의 구절을 유인물로 나눠 주신 다음에 직접 읽어주셨거든요. 수업 시간에.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가슴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의 20대부터 지금 40대까지 저를 지탱해주는 그런 책인데요. 저의 이제 삶의 모토가 돼주는 그런 책이 저한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월든이고 하나는 논어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과 같은 논어를 알게 된 거는 30대 후반에 알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논어를 계속 공부하면서 제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죠. 이 책은 그러니까 제가 2000년 12월 21일 날 김선택 교수님한테 제가 사인을 받았네요. 사인을 받은 이유는 제가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사인을 받은 이유는 그냥 교수님이 사주신 책은 아니지만 교수님 때문에 알게 된 책이어서 제가 굳이 사인을 받았고요. 여러분 이 책은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책은 재미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스토리가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책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19세기의 인물인데 어느 날 하버드 대학을 나왔죠. 어느 날 독해 한 자루를 메고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가서 이제 살면서 이제 보고 느낀 것들을 적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제목을 보면요, 되게 다 따로따로 동떨어져 있어요. 쭉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목을 볼까요? 여러분 책을 볼 때는요, 제목을 딱 보셔야 돼요. 목차를 보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좋은 책, 나쁜 책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목차는 속일 수가 없다. 광고 카피에 속을 수는 있지만 목차에 속을 수는 없다. 여기 보면요, 숲생활의 경제학,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독서, 숲의 친구들, 고독, 방문객들, 콩밭, 마을, 호수, 베이커 농장, 보다 높은 법칙들, 이웃의 동물들, 겨울의 호수, 겨울의 동물들, 봄, 맺는 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볼만한 구절은 뭐냐면요, 18장 맺는 말이에요. 맺는 말. 맺는 말에 모든 정수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이 어려운 이유가요, 헨리 데이빗 소로우 자체가 그러니까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공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서양의 고전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비유적인 표현들로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는 그 문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어렵고, 번역본이잖아요. 번역본을 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제일 좋으면 영어 능력이 된다면 원서를 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번역본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번역본들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좀 이해력이 딸리나 고민하셔야 될 게 아니라 번역자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 이거 어떤 놈이 번역한 거야? 있다고야?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한글이죠. 한글로 쓰여졌는데 내가 고등교육 이상을 받았어.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어. 근데 읽고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전공 서적이 아닌 이상 그거는 번역한 사람이 그만큼밖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죠.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글만 옮겨놨다고 해서 그게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번역서를 갖고 있어. 근데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 번역자가 누구지? 어떤 놈이 번역한 거야? 라고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는 원래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책을 고르셔야 돼요. 근데 아마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 책을요,
1페이지부터 쭉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100%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으로 그냥 내 걸로 만드는 게 월드는 이해하고 거기서 나의 삶의 철학을, 나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 쳤던 부분들 위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월드를 읽는다면 그 속에서 나만의 문구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읽으셔도 돼요. 모든 책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책은 그렇게 읽지 않아도 돼요.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고 했으니 삶은 그처럼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불가피하게 되지 않는 한 체념의 철학을 따르기는 원치 않았다. 나는 인생을 깊게 살기를,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를 원했으며 강인하고 스파르타인처럼 살아 삶이 아닌 것은 모두 때려 엎기를 원했다.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렸는데 그 스파르타인처럼 사는 거 있잖아요. 그 언젠가부터 우리 풍조에 괜찮아, 있죠. 괜찮아, 너 지금 괜찮아, 충분해, 뭐 이제 쉬어도 돼, 뭐 그런 느낌의 책들이 이제 서점가를 점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20대부터 소로 선생님의 그 가치를 저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삶의 태도로 결정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스파르타인처럼 사는 그런 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삶 있잖아요. 삶의 모든 골수를 빼먹겠다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약간 뭐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뭐 그런 거랑은 약간 거리가 멀어요. 제가 생각하는 삶이란.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러고요. 또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것이 심신에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도 같이 있으면 곧 실증이 나고 주의가 산만해진다. 나는 고독만큼이나 친해지기 쉬운 벗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방 안에 홀로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닐 때 대개는 더 고독하다. 사색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은 그가 어디 있든지 항상 혼자이다. 고독은 한 사람과 그의 동료들 사이에 가로놓인 거리의 길이로 재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혼잡한 교실에서도 정말 공부에 몰두해 있는 학생은 사막의 수도승만큼이나 홀로인 것이다. 사람들의 교제는 대체로 값이 너무 싸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각자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리는 하루 3끼 식사 때마다 만나서는 우리 자신이라는 저 곰팡내 나는 치즈를 새로이 서로에게 맛보인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어 서로 치고받는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의 범절이라는 일정한 규칙들을 협의해 놓아야만 했다. 그러니까 제가 쓰레기 같은 교제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만날 필요가 없어요. 만나서 뭘 하겠어요. 그 시간은요, 내가 새로운 거를 축적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이 없이 계속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썩는 거예요. 내가 썩어서 뭐라고 했어요? 곰팡이에 나는 치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쟤도 마찬가지로 서로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교제가 너무 값이 싸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 성장 발전했으면,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때 나랑 교제하는 사람은 굉장히 값어치가 높은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쓰레기인데, 거기다가 악취가 나는 쓰레기인데 나랑 만나는 저 사람도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구려 교제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길을 잃고 나서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관계의 무한한 범위를 깨닫기 시작한다. 길을 잃어야지 된다는 거죠. 네. 길을 잃고 나서야지 우리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실패의 창조력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에게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실패를 해야지만 뭐가 돼요? 나를 돌아보는 나라는 사람, 나라는 우주를 탐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실패를 안 하잖아요. 내 삶이 안정적이면 그거를 깨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요. 안정을 깨기 위한 아무런 활동도 안 해. 근데 자이든 타이든 강제로 그게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살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고 나서야 자기 자신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실패의 창조력인 거죠. 그리고 물론 나는 효과가 있든 없든 무력으로 저항을 할 수도 있었고 사회에 대해 미친듯이 날뛸 수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나는 차라리 사회가 나에 대해 미친듯이 날뛰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왜냐하면 자포자기적인 것은 그쪽 편이니까. 이거 뭐냐면요, 소로 선생님이요, 멕시코 전쟁이랑 노예제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정부에 세금을 안 내요, 일부러. 그래서 잡혀가죠. 감옥을 갑니다. 그때의 상황인데, 그때 소로가 뭐 했냐면 감옥에서 나는 무력으로 저항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뭐 총을 들고 저항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미친듯이 날뛴다. 그거는 나의 그런 저항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슨 데모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순순히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갔죠.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사회가 나에 대해서 미친듯이 날뛰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 부당한 건 국가인데, 국가가 나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 행위 자체가 국가가 미쳐서 날뛰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며칠 있다가 석방이 돼요. 그 소로 선생님의 친척이 돈을 대신 내주거든요. 세금 대신 내주고 석방이 되는데, 아무튼 그 소로 선생님의 그 표현 있잖아요. 저는 이 표현 되게 좋거든요. 국가가 나에 대해서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는 게 그것도 하나의 저항인 거예요. 그냥 나가서 막 그 부르짖고 뭐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로 선생님의 이런 생각이 간디한테 영향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 운동, 그런 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거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18장 맺은 말만 보십시오. 이게 뭐 편집이 다른 출판사에서 편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맺은 말은요 그냥 문장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아서. 근데 이게 단점이요, 재미가 없다는 이유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달락달락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건데요, 그 문장 하나하나에서 뜻을 찾으면 되니까. 자, 여러분 18장 맺은 말 볼까요? 자, 우리는 농장에 나무 울타리를 헐고 돌담이라도 쌓으면 그 후로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그어지고 운명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마을의 이장으로 선출된다면 당신은 이번 여름에 띠에라 델 후에고 섬에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단정해버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옥의 불의 나라에는 가게 될지는 모른다. 우주는 우리들이 보기보다는 광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의 우주라는 건요, 광활해서 한계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그 한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집을 장만해. 그리고 돌담이라도 쌓으면 나는 이제 그 돌담 너머로는 나가서는 안 되고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을 이장에 선출이 되면 나는 이제 바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어디 못 가고, 그렇게 스스로 단정해 버린다는 거죠. 여행을 갈 시간은 없을지 모르지만 너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근데 스스로 한계를 짓는다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와닿지 않아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십시오, 여러분. 왜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짓습니까? 누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좀 더 고귀한 스포츠가 아니겠는가. 내 자신을 사냥감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하냐면 여기 내 우주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주에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탐구하는 거죠. 그거를 사냥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대의 눈을 안으로 돌려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속에 여지껏 발견 못하던 천개의 지역을 찾아내리라. 그곳을 답사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우주학의 전문가가 되라. 결국은 소로 선생님의 말은요, 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내면을 탐구하라는 거죠. 너의 내면을 탐구하고 너를 사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실의 편이 묵으면서 손님으로 항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인생의 돛대 앞에 가판 위에 있기를 원했다. 그곳에서는 산과 산 사이의 달빛을 좀 더 잘 볼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배 밑으로 내려갈 생각은 없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인생을 항해라고 본다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항해잖아요. 그러면 소로는 어디 있겠다는 거예요? 가판 이외, 그 중에서도 돛대 앞에 있길 원한다는 거죠.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그리고 안락하게 배 밑에 들어가서 선실에 묵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선실에 묵는다는 건 뭐예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방향도 모르고 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누가 방향키를 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대신 편하죠.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의 3가지 법칙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경험에 의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다. 즉 사람이 자기의 꿈의 방향으로 자신있게 나아가며 자기가 그리던 바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보통 때는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맞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그때 그는 과거를 뒤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을 것이다. 새롭고 보편적이며 보다 자유스러운 법칙이 그의 주변과 그의 내부에 확립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묵은 법칙이 확대되고 더욱 자유로운 의미에서 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어서 그는 존재의 보다 높은 질서의 허가를 받아 살게 될 것이다. 그가 자신의 생활을 소박한 것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우주의 법칙은 더욱더 명료해질 것이다. 이제 고독은 고독이 아니고 빈곤도 빈곤이 아니며 연약함도 연약함이 아닐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공중에 누각을 쌓았더라도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누각은 원래 공중에 있어야 하니까. 이제 그 밑에 토대만 쌓으면 된다. 이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사상 누각이란 말 있잖아요. 사상 누각. 그거 나쁜 표현이죠. 바탕 없이 기본 없이 헛된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물리학적인 법칙이 그런 거고요. 우리 꿈의 세계 있죠. 정신적인 세계에서는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누각. 그게 누각이죠. 누각은 공중에 세우는 거예요. 바탕이 없어도 돼요. 그렇죠. 저도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 멀리 있어요. 아주 높은 누각이란 말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토대는. 근데 누각은 원래 공중에 있는 거니까 세웠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그 밑에 토대만 쌓으면 돼요. 자, 누각까지 어떻게 기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거기까지 가는 계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상 누각이라는 나쁜 표현은 그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정신적인 세계에서는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아무리 크더라도 누가 옆에서 비웃는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너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걔도 너의 성공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려요. 그런 애의 말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의 삶의 모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어요. 각자는 자기 자신의 일에 열중하며 타고난 천성에 따라 고유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처럼 필사적으로 서두르며 그처럼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그들과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 북소리의 음률이 어떻든 그 소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 말이다.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그가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꿔야 한단 말인가. 완전한 일에는 시간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들은요. 자연의 법칙과 달라요. 물리적인 법칙들, 자연의 법칙은요. 여러분이라는 나의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 또래들이 다 봄이야. 내 또래들이 다 여름으로 바뀌었어. 그렇다고 난 아직 봄인데 내 봄을 여름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저는 43살 만으로 제 또래들이 지금 다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자녀들 양육하면서 어떤 경우는 사회생활 같이 하면서 그리고 안정. 이제는 무언가를 새로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단계죠. 43살.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죠. 100이면 101명이 다 말렸던 퇴직, 공무원 퇴직을 결정했고 나와서 개업이라는 걸 했고 다 뜯어 말립니다. 옆에서. 그렇지만 저는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제 안에 북소리를 듣는 거죠. 내 안에 북소리는 지금 언제인가?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그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 내면을 탐구하는 거고 나를 사냥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했죠. 그러면은 남과 다르게 남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것도 없고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물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우리들이다. 옷은 팔더라도 생각은 그대로 간직하라. 경물은 여전한데 인사는 여전하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사물은 변하지 않아요. 그걸 바라보는 내가 변했을 뿐이라는 거죠.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이나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나의 생각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 하나하나에서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돼요. 자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서두른 나머지 수많은 영향력에 자신을 내맡기지 마라. 이거는요.
우리가 조급해 하는 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급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서 나의 가치를 모르고 내 내면을 탐구하지 못한 채, 나를 알지 못한 채, 내 내면의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고 그냥 옆에 또래들과 보조를 맞춰 나가는 그런 행태를 꼬집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수많은 영향력이 나 자신을 맡기는 거고 그 자체로 뭐예요? 무절제한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거랑 연결되죠. 나는 저울대에 매달려 자신의 무게를 달면서 균형을 잡다가 나를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정당하게 끌어당기는 것에게 인력에 의해 끌려가고 싶다. 이 말인 거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조급해 하는 순간 망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우주를 창조한 분과 함께 거닐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 들떠있고 신경질적이며 어수선하고 천박한 19세기에 사는 것보다는 이 시대가 지나가는 동안 서 있거나 앉아서 생각에 잠기고 싶다. 19세기인데 신경질적이고 들떠있고 어수선하고 천박하대요. 그럼 우리 사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목표는요. 여러분만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삶에 대한 여러분만의 생각을 갖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책들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월든과 노너, 저는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로 같은 여러분들도 소로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런 외부적인 현상들과 동떨어져서 나의 가치를 지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다운 삶을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사람. 물론 이제 범죄를 저질러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은 멘탈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멘탈이 없는 짐승들과 멘탈이 강한 사람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고전을 좀 읽어보실 걸 권해드리고 저의 인생의 두 가지 책 중에 하나 월든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논어인데요. 다음 책은 논어인데요. 딱히 소개시켜드리 너무 방대해서 그거는 제가 틈틈이 말씀드리는 아류 논어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하루 3끼 식사 때마다 만나서는 우리 자신이라는 저 곰팡내 나는 치즈를 정상 동작 중입니다. 다시